앞서서 키프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분석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블랙박스 코너에서 키프로스에 대한 부분 철저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키프로스의 그 예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슈와 함께 유럽 전역에 뱅크런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우려감으로 어제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키프로스 사태가 과연 그렇게 충격적인 것일까요? 오히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키프로스 속에서 보여지는 흥미로운 정치적인, 국가 정치적인 알력을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키프로스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키프로스. 자, 지금 화면상에 보시게 되면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중해에 거의 터키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정말 그 경상도 정도 크기라고 하는데요. 자, 이 작은 나라입니다. 도시국가라고 할 정도로 작은 나라인데요. 자, 인구는 그리스계 인구가 80%, 그리고 터키계 인구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리적으로는 터키하고는 가깝지만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그리스의 문화를 많이 받고 있고 그리스의 경제에 종속되어 있는 그러한 경향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자, 최근에는 얼마 전에는 이제 터키계 군대가 상주를 했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있긴 했었는데 어쨌거나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앞서 언급드릴 때 키프로스의 경제적으로 얽매여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키프로스의 위기는 그리스의 위기가 시작된 시점부터 해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2011년에 그리스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요. 자, 키프로스의 은행이 부실이 심화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리스 국채에 대한 헤어컷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도 계속 있었고 실질적으로 원금 중에 많은 부분이 헤어컷을 당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키프로스 은행들 대표적으로 이제 뱅크 오브 키프로스 같은 경우 24억 유로를 그리스 관련 채권에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르핀 포퓰러 뱅크 같은 경우에는 34억 유로를 그리스 관련 채권에 투자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많은 부분이 손실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키프로스의 GDP의 160%에 달하는 그러한 금액을 그리스 채권을 보유함에 따라서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급기야 작년 여름에 키프로스는 구제금융 신청을 하게 됐고 그 여러 가지 협의 절차가 진행되다가 자, 지난 주말 사이에 결정적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자, 구제금융 조건이 그런데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 이 고액 예금자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리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자, 이러한 전례는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IMF 시대 때도 예금자에 대해서 부담금이라는 세금을 강요하지 않았었는데요. 자, 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만 유로 이상 고액 예금자에 대해서는 9.9%를 떼어가겠다. 말도 없이 떼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1만 유로 이하 같은 경우 6.7%를 떼어가겠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돌면서 오늘 증권시장에 상승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소액 예금자까지 부담금을 전가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슈 때문에 뱅크런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자, 이 뱅크런 가능성이 이제는 소액 예금자를 제외했기 때문에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자, 어제와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키프로스 문제로 인해서 아시아,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모든 국가들의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러시아 증시의 하락이 제법 컸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금에 세금을 붙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러시아의 검은 자금 이 부분을 좀 통제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사실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조세 회피국이라고 해가지고요. 좀 이 자금 세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나 또는 자금 세탁을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정치가들이 이 키프로스의 예금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가게 되면 깨끗한 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자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키프로스 GDP의 거의 5배 가까운 금액이 러시아와 키프로스를 왔다 갔다 매년 했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의 검은 자금, 일각에서는 마피아 자금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푸틴 대통령,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키프로스에서 예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말 불공정하다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 카리스마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무섭게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러시아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부터 결론입니다. 자, 지금 이러한 상황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키프로스 사태가 뭐 심각해져가지고 스페인, 그리스 또다시 무너지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도 일각에선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전 세계 증시가 최근에 매우 큰 폭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자,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10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면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즉,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격,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 만약에 나와준다면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니다. 적절한 시점에서 나온 핑계거리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 키프로스 얘기가 또 한 번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 때는 그렇게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키프로스의 유로존에서의 경제 비중은 0.2%입니다. 그렇게 걱정하실 사항은 아니라는 점, 조정의 단기적인 빌밀한 점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